속보입니다. 북한 권력 핵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숨겨온 아들이 극비리에 탈북한 것으로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탈북 방식입니다. 평양 시내 어느 CCTV에도 이 아이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고 국경경비대의 감시장비 역시 어떤 흔적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내부 감시 체계를 통틀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최고위층만 접근 가능한 특수 경로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직까지 어느 기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는 북한 감시망 안에서 유령처럼 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탈북은 북한 내부 권력 생태계에 직접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김여정을 사실상 반역자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부터 국정원조차 놀랐다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탈북 사건의 전모를 전해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평양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노동당 조직 지도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기 경보가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권력 핵심의 두 번째 축이라 불리던 그녀가 예정된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의 전용 연락망은 모든 호출을 완벽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일정 미이행은 단순한 결근이 아니라 체제의 균형이 흔들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김여정 같은 인물에게는 각종 행사회의 시찰 등 모든 일정이 수분 단위까지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공백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상부 어디에도 김여정 일정 취소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김여정의 실종 보고가 내부에 접수된 지 불과 몇 시간 뒤 평양 기록실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던 과거 뉴스 영상이 빠르게 수정되고 발언 장면들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집 담당자는 명령서도 없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정 인물의 기록이 지워지는 순간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종료를 의미합니다. 조직 지도부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양의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음산하게 변화했습니다. 김여정의 관저 주변에 평소 보이지 않던 무장 인력들이 배치되었고 그들은 관저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한 채 외부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갑작스레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일대는 마치 전시 상황처럼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뜻 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누가 보아도 폭풍전야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이 모든 조치가 실행되기 훨씬 전 이미 북한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보위성도 노동당도 국경군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북한 상층부조차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사전 이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남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북한 내부에서도 최상위 극비 대상이던 소년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떠난 뒤 남겨진 이 아이는 북한 권력 구조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 홀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거처 주변에도 기묘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경호 인력은 하루아침에 교체되었고 보호가 아닌 감시 성격의 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익숙한 차량 대신 번호판이 가려진 군용 차량이 오갔습니다. 식사는 늦게 도착하거나 갑자기 사라졌고 평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녀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주변의 냉랭한 공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나와 관련이 있다. 평양 상층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여정은 이미 사라졌다. 남은 문제는 그 아이다. 소년의 주변은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고 누구도 알지 못한 또 하나의 탈북 사건이
바로 그 순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이 사라진 뒤 평양 내부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부서는 보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여정의 관저에 남겨진 물품과 인원을 전수조사하며 혹시 모를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첫날부터 예상 밖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관저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형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은 평범한 책장 뒤에 숨은 비밀실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흔적은 보위성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는 어린아이의 학습 자료, 의료 기록 일부, 그리고 성장이 기록된 표 높이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서에도 이름은 없었고 출생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존재만 확인될 뿐 그 아이가 누구인지 증명할 공적 기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상부로 전달되었고 그 문건이 올라간 이후 평양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 이 한 문장은 북한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폭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분류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늘 그래왔듯 은밀한 숙소에서 조용히 지내며 매일 정해진 교육과 운동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실종 이후 그의 거처에 배치된 인물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식사 배달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방 청소를 오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방 앞을 지나던 경비원들은 전과 달리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질문에도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자신을 향한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가 눈치를 더 빠르게 챘던 이유는 창문 바깥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변화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보위성 차량들이 거처 주변 도로를 하루에도 수차례 오갔고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 경계가 아니라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밤이면 창밖에서는 원래 없던 순찰 조명까지 보였습니다. 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지 며칠 뒤 소녀는 자신이 잠시 머물던 실내 운동실 문틈으로 우연히 보위성 요원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보고서 올라갔다더라. 위에서 결정만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라더군. 김여정이 사라졌으니 이제 남은 건. 그들은 말을 흐렸지만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그 남은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던 정적 속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은 평범한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왜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는지, 왜 항상 특별히 배정된 교사들과 특별히 배정된 직원들이 자신을 대했는지.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여정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과거 김씨 일가와 깊게 연결된 인물.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곧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소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실종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일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탈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여정의 실종이 공식 보고되기 전 이미 북한 내부의 권력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설주와 김주의 라인은 김여정의 아들이 후계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단정하고 보위성의 비밀리에 안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안정조치라는 단어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위험을 제거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보위성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소년이 머무는 숙소 주변에는 의례적인 경우가 아닌 감시 인력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형태의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거의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며 소년의 모든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건물 내부의 CCTV 각도를 조정한 흔적도 발견되었고 아이가 사용하는 방 주변에는 새로운 청음 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소년에게 과도한 압박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군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점점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자신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았는지를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지 숙소 주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일상 또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교사는 갑작스럽게 해임되어 모습을 감췄고, 새로운 교사는 그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정해진 교과서만 읽고 따라 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담당하던 직원도 교체되었고,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메뉴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소년이 사용하던 전용 통신기기였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단 하나의 창구였던 이 장비는 어느 날 갑자기 사용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단지 짧은 문구만 표시되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소년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이성의 움직임이 더욱 명확하게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건물 반대편에서 군용 트럭 2대가 도착했고, 몇몇 요원들이 서류가 든 파일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우연히 창문에 비쳤습니다. 소년은 감지했습니다. 그 파일 속에 있는 문건이 바로 자신에 대한 처리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설주 라인 내부에서는 이미 김여정이 사라진 만큼 아이도 정리해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김주혜의 후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는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소년과 그의 친척은 과연 소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막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에게 찾아온 친척은 북한 내부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김씨 일가와 가까웠지만 지금은 외곽으로 밀려난, 그러나 여전히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는 소년의 방문이 닫히자마자 짧게 말했다. 시간 없다. 너는 이미 대상에 올라 있다. 소년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친척의 얼굴에는 망설임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친척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작은 가방을 꺼내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문서 몇 장과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나침반, 그리고 김여정이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위험해지면 이 사람을 따라가라. 소년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자신이 본능적으로 느껴왔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 소년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너를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 많은 장치를 남겨놨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가 아무 의미가 없다. 소년의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 혼란, 분노. 그는 그동안 철저히 보호받고 살아왔지만 보호와 감금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은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 가능한 특정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그 지도를 오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경로를 기억할 필요 없다. 내가 안내할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며 문 손잡이를 흔든 것입니다. 소년과 친척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보이성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 그 밤 이후 소년은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방을 나서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갈게. 소년의 탈북은 고요한 심야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여정의 아들이 탈출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시각, 보이성 내부에서는 시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여정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이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그동안 아이가 거주하던 장소는 철저히 관리되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이상한 이동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이성은 이 움직임이 김여정 잔여 세력의 개입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즉시 특별조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조는 평양 내부에서 고위층을 감시회수하는 임무를 맡는 가장 경계해야 할 조직입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대상이 이미 숙청 1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년의 숙소 주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대형 군용 트럭 2대가 나타났고 건물 안으로 수상한 금속 상자들이 옮겨졌습니다. 이 장비는 보통 격리 후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요원들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인가? 상부 지시만 떨어지면 바로 들어간다. 소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이제는 머리가 아닌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년의 옷을 2겹으로 겹쳐 입히고 가벼운 배낭만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 한 병, 말린 식량 한 줌, 그리고 아주 작은 금속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상자는 김여정이 직접 남긴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순간까지 열지 말라는 지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 친척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관찰했습니다. 군용 차량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요원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곧 진입을 의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간다. 친척은 짧게 말했다. 소년은 숨을 들이킬 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한층 아래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는 점점 위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특별조가 소년의 방문 앞에 도착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소년과 친척은 건물 뒤편의 비상계단을 이용해 어둠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길은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 설치도 느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탈을 감지하면 수분 안에 요원들이 몰려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친척은 소년의 손을 끌고 마치 동선을 미리 계산해둔 듯 지그재그로 이동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은 북한 감시체계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년이 평양을 빠져나간 그 1시간 동안 군 감시장비, 도로 검문, CCTV 어느 장치에도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조차 이 부분을 두고 북한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블라인드 존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친척의 손을 잡은 채 숨죽이며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양 외곽에 도착했을 때 이미 특별조가 숙소를 포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경보음과 고함 소리는 소년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절박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친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경로를 따라 소년을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통과하는지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은 단지 조용히 따라와라는 말만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평양 전체는 소년의 그림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한 감시망 안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평양을 벗어난 뒤 보위성은 모든 국경 지역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러시아 방향의 국경, 심지어 내륙 주요 도로까지 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소년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적조는 소년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한 3가지 경로를 집중 추적했지만 어느 쪽에서도 흔적이 나오지 않자 내부에서는 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누군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경 인근 주민 중 일부는 전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가 차량인지 사람인지
혹은 바람 소리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성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탈이 시작된 시점부터 우리의 감시체계 어느 곳에도 소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경로는 내부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기존 감시망 밖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추정되는 날 한국 정보기관은 즉시 분석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이 다뤄온 탈북 사례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상 이동 기록이 단 한 장도 없었다는 점. 북한 내부 CCTV, 도로 센서, 열영상 장비, 어느 곳에도 소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탈북 준비 과정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보통 탈북자는 주변 물품 정리, 정보 검색 흔적, 금전 이동 등이 나타나지만 소년에게서는 그런 패턴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도 추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층 관련 이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년의 이동 경로를 어느 지점에서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 최고 위층만 접근할 수 있는 특수 경로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측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평양 내부는 극도의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으로 반역자로 규정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북한 체제의 균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녀는 이제 어머니가 시작한 선택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